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빌 에크먼, 이 퍼싱 스퀘어의 포트폴리오 변화입니다. 이게 보니까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치폴레 멕시칸 그릴 지분은 칼고 대신 우버 테크놀로지스 투자를 확 늘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꽤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죠. 그렇죠. 이게 단순히 뭐랄까 차익 실현인지 아니면 그 이면에 더 큰 그림이 있는 건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뭐 표면적으로 보면 이미 많이 오른 주식 팔고 앞으로 더 클 것 같은 주식으로 갈아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네네. 근데 그 속을 좀 들여다보면 이게 시장 변화랑 미래 기회에 대한 에크먼의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 녹아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아하. 그럼 일단 치폴레 매도 배경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에크몬이 2016년부터 치폴레랑 같이 했잖아요. 네, 꽤 오래됐죠. 근데 2018년 중반 이후로 주가가 막 500% 넘게 올랐는데 이걸 왜 팔았을까요? 보니까 2018년 중반에 1억 4천만 주 넘던 지분이 작년 3월 말 기준으로는 2천만 주 조금 넘게, 그러니까 85%나 줄었어요. 맞아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수익이 정말 많이 났다는 거죠. 어마어마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을 좀 확정하고 싶었을 거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밸류에이션 부담 같아요. 밸류에이션 부담이요? 네, 시플레가 물론 혁신적인 운영으로 높은 평가를 받긴 했지만 당시 선행 PE, 그러니까 미래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이 40배에 달했거든요. 와, 40배면 상당히 높네요. 그쵸. 부담스러운 수준이죠. 그리고 이제 동일 점포 매출이나 거래 건수 같은 걸 보면 성장세가 약간 둔화되는 조짐, 이런 것도 보였고요. 아, 가격을 올려도 예전만큼 손님이 막 늘진 않았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런 거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 인상 압박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거래량은 좀 줄고 그러니까 이제 기업 자체가 뭐 나빠졌다기보다는 네. 이미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았고 여기서 더 크게 오르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판단에서 리밸런싱을 한 거죠. 이익 실현 겸해서요. 아하, 그렇군요.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그럼 급한 돈으로 그 자금으로 우버를 집중 매수했는데 이건 왜일까요? 작년 1분기에만 거의 뭐 20억 달러 가까이 사서 포트폴리오 비중 1위로 만들었잖아요. 19%나 되던데요. 네, 여기서 이제 에크먼의 미래 베팅이 좀 드러나는데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장 잠재력. 이게 정말 커요. 시장 잠재력이요? 네, 글로벌 라이드 셰어링 시장이요. 이게 2033년까지 가면 지금보다 거의 10배 가까이 성장할 거란 전망이 있어요. 10배요? 와. 네, 9천억 달러가 넘는 시장으로요. 근데 이 거대한 시장에서 우버가 미국 내에서는 거의 뭐 압도적인 1위 사업자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첫 번째 매력이고요. 두 번째는 경영진, 특히 CEO 다라 코스로샤시에 대한 신뢰가 아주 강해요. 에크먼이 보기엔 이 CEO가 우버를 정말 수익성과 현금 창출 능력을 갖춘 그런 성장 기업으로 잘 바꿔놨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아, 리더십에 대한 믿음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 다각화랑 미래 기술인데요. 우버가 단순히 차량 공유만 하는 게 아니라 배달, 광고, 물류까지 확장하고 있고 또 자율주행차나 AI 같은 신기술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시대가 오더라도 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시장을 계속 이끌어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플랫폼의 힘을 믿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투자 시점에 우버의 주가가 기업 가치에 비해서 좀 싸다,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서 지금은 선행 PE가 한 27배 정도, 주가 매출 비율 PSR도 4.4배 정도로 높아지긴 했어요. 아, 그럼 이제는 마냥 싸다고만 볼 수는 없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경쟁자들이 계속 나올 텐데 이걸 어떻게 이겨내고 지금의 이런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진 거죠. 와, 정말 여러 가지를 고려했네요. 그럼 결국 이걸 종합해보면 빌 에크먼의 이번 움직임은 이미 수익을 많이 내고 성숙기에 접어든 것 같은 좀 고평가된 치폴레에서는 나오고 대신 미래 성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고 보는 우보로 자본을 옮긴 거다. 이런 전략적 재배치라고 정리할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네, 특히 그 라이드 쉐어링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는 거대한 기술 변화의 흐름에 미리 올라타겠다. 이런 의도죠. 네, 물론 이게 성공하려면 앞으로 관건들이 많아요. 말씀드린 대로 신규 경쟁자들 어떻게 막아낼지, 또 가격 정책은 어떻게 유지할지, 그리고 핵심인 자율주행 분야에서 정말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덕분에 빌 에크먼의 포트폴리오 변화, 그 배경과 의미를 아주 깊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수익만 좇는 게 아니라 확실히 미래 시장을 읽는 그만의 시각이 엿보이는 그런 움직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라이드 쉐어링 시장 환경이나 기술 변화가 에크먼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아니면 아예 다른 방향으로 가버린다면 그때 에크먼은 이 큰 베팅을 어떻게 조절할까요? 오, 혹은 반대로 이 시장이 정말 예상대로 커진다면 이게 단순히 운송 분야를 넘어서서 다른 산업들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새로운 기회나 위협이 생길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겁니다. 접니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빌 에크먼의 투자 전략 속으로 깊이 들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